네, 여러분. 미디어 정치에 의해 9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교재 제3장 1절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 9주차 영상부터 제 영상 화면을 보시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죠. 뒤쪽에 스탠드를 두어서 조명을 조금 다르게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그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선거 활동, 정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여 좀 더 효율적인 마케팅 기법들을 정치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목차는 정치 마케팅, 정치 영역에서 마케팅 영역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정치와 또 마케팅에서의 어떤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음은 여론 조건 및 여론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민주주의에서 여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정치와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먼저 정치도 자신들의 아이디어, 비전 이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설득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마케팅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해서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을 정치에 녹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금도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정치 전문가, 우리 앞서 살펴봤던 그런 정치 전문가의 그러한 자문 활동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들이 이러한 정치 영역에서의 마케팅 활용을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자, 마케팅 연구자와 미디어 전략가도 필요합니다. 그죠? 많은 어떤 마케팅 기획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집행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고 하자는 그러한 설득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 삶의 질을 개선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소비자인 유권자가 원하는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정치인이나 정당은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들과 부합되는 방식의 비전들을 만들어낼 때 보다 더 소비자인 국민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마케팅에서 활용되었던 다양한 용품들 아니면 정치적 이벤트의 어떤 축제와 같은 그러한 어떤 행사 진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치 영역에서 보다 더 폭넓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 영역과 마케팅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공통점은 두 영역 모두 경쟁 환경에서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유사한 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쟁 환경 물건도 그죠? 서로 제품도 서로 경쟁 속에서 판매가 되는 것처럼 정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쟁하는 후보자들 사이에 아니면 경쟁하는 정치인, 경쟁하는 정당들 사이에 선택되고 지지되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모두 다 선택이라는 측면. 그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선택을 받아야 경제 영역에서는 매출로 잡힐 수 있는 것이고 정치 영역에서는 선택을 받아야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 활동이라든지 대의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러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정치에서는 목표는 뭡니까? 후보자의 당선이 목표입니다. 마케팅의 목표는 정치 후보자의 당선이 된다라고 보면 기업에서는 어떻습니까? 제품 판매를 위한 이윤의 극대화.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목표 대상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대상 선택의 기간이나 지역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 영역에서 상품은 선택되는 그 기간이 매우 깁니다. 여러분, 하나의 제품이 나와서 몇 년간 지속되면서 판매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반면에 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통해서 어떠한 투표율이 정해지고, 그래서 그 후보자가 선택되는 시기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그리고 지역으로는 어떻습니까? 마케팅 영역에서는 조그마한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한 영역에서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에서는 어떻습니까? 선거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선거구에 따라서 그 지역 내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거구에 출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경쟁적 상황에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경쟁적 상황은 동일하죠. 예. 선택되어야 된다는 것도 동일한데 선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경제적 영역에서는 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A라는 회사의 제품만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점유율만 가지면 그 제품이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도 그죠? A사 제품, B사 제품 다양한 제품들이 서로 경쟁되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측면. 달리 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로 선택은 한 명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선거구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죠. 물론 다른 어떤 제도상에서는 또 달리 선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상품, 경제적 영역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선택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유권자만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상품은 어떻습니까? 선택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비자면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어떠한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가 있지만 선거에서는 유권자,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그죠? 네. 이러한 유권자들만 참여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요. 의사설정기간, 이거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은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예. 자, 우리가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예, 앞서 정치와 마케팅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표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치와 마케팅의 비교 요소들과 관련해서 먼저 정당, 정치적 영역에서는 정당, 그리고 마케팅 영역, 경제 영역에서는 기업이라는 그러한 어떤 주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점은 차별화의 장점들을 끊임없이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러한 차별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정당에서는 당선 가능한 후보자를 잘 선발해서 실제 선거에서 그 후보자가 당선을 시키는 것이 당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정당에서는 그리고 정치에서는 후보자라는 부분, 마케팅에서는 상품이라는 부분이 소비자,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공통점으로서는 점유율과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측면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상품에 선택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죠? 기간들이 크게 제한이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역도 크게 제한이 없다라고 앞서 말씀드렸고, 반면 후보자는 제한된 선거 운동 시기에 동안에, 그리고 투표일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선택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시장 환경에서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선거구에서 선택이 되는 반면에 제품, 기업의 상품들은 보다 폭넓은 어떤 시장에서 선택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적 상황과 관련된 것이고, 차이점은 그러한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경제 영역에서는 동시에 공존할 수 있지만, 정치에서는 어떻습니까? 제한된 당선자가 있죠. 특히 한 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선거구에 우리가 한 명의 당선인만 뽑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택하는 어떤 주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정치에서는 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경제 영역에서는 소비자인 구매자가 되는 것이죠. 의사결정자의 어떤 역할은 선택이라는 측면은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의사결정기관이, 그죠? 분명히 주어져 있고, 반면에 경제에서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의사결정기관이 폭넓게 제한 없이 이렇게 놓여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겠죠. 오랫동안 그 제품이,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어떤 실적에도 잡히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폭넓은 의사결정 기관들이 있다. 그래서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더 넓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반면에 유권자들은 투표일 날만, 그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 영역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마케팅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대로 된 분석들을 토대로 다양한 계획들,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정치 영역에서는 관련된 상황을 분석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치 토대, 나의 배경, 현재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분석하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현황 분석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역 현황을 분석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는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권자 특성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회 문화적 특성,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보다 더 과학적인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 작업도 중요한 마케팅 활동의 한 일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했죠. 어떠한 부분들이 지역 현황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느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구 통계학적인 조사. 그래서 이 부분은 뭡니까? 해당 지역에,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에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성별 분포도, 연령별,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거기에 맞는 마케팅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 외에도 경제구조, 산업구조,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특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떠한 산업이, 어떠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죠?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다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 외에도 그 선거구, 그 지역의 어떤
역사, 문화 이러한 환경들을 이해해야지만 그 지역민들과 좀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죠?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이러한 여러 사회문화 지표들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야지 효과적인 정책 발굴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현황을 잘 분석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관계기관의 2차 통계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2차 통계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차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1차는 자신이 실제 조사하는 그러한 데이터, 조사를 통해 실제 조사를 통해서 획득된 자료 이런 것들을 1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를 자신이 아니면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했으면 그거 1차 조사가 되는 것이고 2차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으로서 나왔죠. 그죠?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하는 뭐 센서스 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러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2차 통계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차 자료들을 잘 취합해서 분석하면서 지역 현황들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 지역에 대한 토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지역 현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다음은 또 선거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 분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어떤 활동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대표적인 것이 선거와 관련된 정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할 때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점유율입니다. 점유율. 자, 아래에 점유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특정한 후보자가 어느 선거구에서 총 득표한 수가 있습니다. 그 득표한 수를 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자신이 몇 표를 얻었는지 득표한 수를 이것을 나눕니다. 그죠? 나눈 것을 곱하기 이렇게 100을 이렇게 하면 점유율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선거구에 뭐 4개의 어떤 지역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A, B, C, D. 자, 한 후보자가 전체 득표를 10,000표를 했습니다. 10,000명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A 지역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좀 보겠다. A 지역에서는 1,000명이 자신에게 투표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곱하기 100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특정한 후보자가 A 지역에서의 점유율은 10%다. 또 다른 지역에서 퍼센트지가 있겠죠. 그죠? 전체 그래서 더하면 10,000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특정 지역에 대한 점유율을 확인하는 그러한 정보 분석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렇게 되면 그 후보자가 그 정치인이 지역별 지지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지역에서 내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지지를 적게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어떤 점유율을 기록한 지역에서는 보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들을 해서 그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그죠?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표들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점유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속 정당의 기존 후보자, 경쟁 후보자의 기존 득표율을 통해서 계산하고 점유율을 통해서 특정 후보자가 유리 혹은 불리한 지역인지를 이해하는 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예를 들어서 기존 선거에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10,000표를 얻고 거기에서 특정 지역에서 나는 몇 프로의 어떤 점유율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 지역에 아직 출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존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가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점유율을 가졌는지를 파악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후보자가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졌다. 이 지역은 내가 이게 불리할 수 있구나. 아니면 이 지역은 유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출마자 중심으로 자신이든 아니면 경쟁 후보자든 경쟁 정치인이든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유권자의 지지를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율 조사도 하면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거 정보 분석과 관련해서 두 번째, 득표율입니다. 앞서 점유율을 살펴봤죠. 득표율의 공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내 후보자들의 총 득표수, 그것을 분모로 해서 특정 후보자의 지역 득표수를 나눈 거, 이것을 나눈 값을 곱하기 100을 하면 득표율이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점유율을 계산할 때 그죠? A, B, C, D 이렇게 봤죠. 예. 그러면 각 지역 내에서 A, B, C, D 각 지역 내에서의 점유율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내에서 후보자들끼리 얼마나 경합되는 정도를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득표율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분석들을 하면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 내에서 2명의 후보자가 전체 선거구에서 출마했는데 A라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000표의 득표가 나왔다. 그런데 이 1000표가 A 후보자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A 후보자는 400, B 후보자는 600 해서 총 득표 수가 나오겠죠. 특정 지역 내 후보자들의 총 득표 수니까 그죠. A 지역에서 1000의 득표 수가 나왔다. 자, 이때 특정 후보자의 지역 득표 수를 어떻게 아느냐. 자, A 후보자는 대문자 A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다 보니까 그러네. 대문자 A 후보자가 스몰 A 지역에서 그죠? 어느 정도의 득표를 가졌는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고 그죠? 예. 결국은 40% 득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캐피탈 A 40% 그리고 캐피탈 B는 60%의 득표를 가졌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다. 앞서 점유율은 각 지역별로 A, B, C, D 별로 그죠? 상대적으로의 어떤 우열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죠. 득표율은 특정 지역 내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보다 얼마나 많은 득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별 후보자의 상대적 세력, 세력의 우위 정도, 누가 세력이 더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득표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선거정보 분석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취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취도는 특정 후보자가 다양한 캠페인 노력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았는지, 즉 성취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성취도 계산 공식을 보면 분모가 조금 다르죠. 자, 지역 전체 유권자 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권자 중에서는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겠죠. 전체에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역 득표수,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지지가 얼마나 나왔는지 보면은 나의 캠페인 노력들이,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1000명이 있었는데 자기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득표를 획득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나누면 또 10%가 되네요. 그죠? 예, 10%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자기 어떤 목표는 어떻겠습니까? 전체 유권자 다 지지를 받는 것이 목표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많은 물량을 투입했는데 10%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후보자가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확보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활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취도는 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 안 한 사람 모두라고 했죠. 유권자. 해당 지역 총 유권자 수로 특정 후보자가 해당 지역에서 획득한 득표수를 나눈 값을 비율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정치 영역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마케팅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이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유사성과 차별성을 말씀드렸고,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정치에 대한 토대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현황 분석, 선거 정보 분석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죠. 그죠? 남은 토대 분석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토대 분석이 완료되면 차별화와 경쟁력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또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